자, 약간 풀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연습 문제 유형 4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이제 빠르게 좀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 시간 거의 한 30에서 40분 사이 남았으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진행하는 거의 취지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오면서, 선형외기나 로지스틱에서는 되게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다중공천성 문제를 거의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즉, VIF 값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독립변수 x1, x2, x3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y라는 값을 선정을 했을 때, 이 y 값을 예측하는 것만 치중을 했는데, 이 VIF 값이 너무 높아버리면 x가 1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라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찌어찌 나오겠지만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투입했을 때는 예측 결과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해요. 그러니까 모형의 신뢰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VIF 값을 이제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낸 거고요. 전에 우리 했을 때 이거 VIF 값 하나씩 확인하면서 다 날렸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자, 일단은 이건 타이타닉 데이터셋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갔어요. 여기까지는 계속 그 기존 예제랑 똑같이 했고요. 최적 모형 찾기.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이제 최적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 중에 성능이 가장 좋은 모형에 대해서 성능평가지표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결과 보고를 이렇게 다시 수행하는 코드가 들어갔었죠. 얘는 중간에 이제 학습곡선 도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출력해놓고 났더니 그 타이타닉 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 했었잖아요. 그 데이터에 P클래스 값이 VIF가 13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객실 번호하고 그 다음에 요금은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를 P클래스를 제거하고 다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를 제거하면은 최적 성능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VIF 값 10 넘어가는 거 없고요. 변수가 줄어드니까 그 예측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막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빠지진 않아요. 대신에 이랬을 때의 장점은 신뢰할 수 있는 변수만 선정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인지했죠? 여기서는 이제 VIF 값을 제거할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P클래스 변수 삭제하고 분석 다시 돌린 거.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내용 인지하셨죠? 요거는 뭐 굳이 다시 안 해봐도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 예제로 갔어요.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 자, 데이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 라벨링하고 데이터 분할, 스케일링 한 다음에 불균형 해소 하고서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돌려봤더니 얘는 로지스틱이 정확도가 제일 높고 정밀도도 로지스틱 쪽에서 제일 잘 나오고 재현율도 로지스틱이 제일 높고요. 밑에 세 개가 똑같죠, 결과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로지스틱에 대해서 독립변수 보고를 진행을 해봤더니 VIF 값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애당초 이 변수를 다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제거하고 VIF 값도 체크하고, 이거 하나 제거하고 VIF 값 체크하고, 이거 하나 제거하고 VIF 값 체크하고.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었던 거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실 그게 귀찮아서 여태까지 VIF를 좀 무시하고 넘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그래서 함수도 만들었어. VIF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VIF 값을 고려하는 거에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게 VIF니까요.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름 전달하고 내가 VIF 값에 대한 기준 값을 뭘로 잡을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남겨놓을 거예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하나 복사하고요. 만약에 종속 변수 이름이 전달이 됐다면 종속 변수 필드만 따로 복사한 다음에 원본에서는 종속 변수 필드를 지워요. 명목형 변수, 즉 카테고리 필드는 VIF 값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정수형인 것들은 걸러냈어요. 정수형이 아닌 것들만 걸러내고 데이터 타입이 숫자인 것들에 대해서만 VIF를 고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필드만큼 반복을 돌면서 필드가 요 안에 들어가지 않았, 요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은 카테고리 필드 이름이라고 넣어주고, 그래서 숫자 형식이 아닌 애들만 따로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원본 데이터 프레임선 지웠죠. 자, 지금 이 코드의 영향력, 이 코드의 단점이 지금 생각났는데, 라벨링을 하면 카테고리 타입이 정수 타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라벨링한 것도 포함이 될 여지가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겠는데? 자, 내가 직접 수동으로 걸러내고 싶은 필드가 있다면은 걸러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을 걸러내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제거할 이그노어 필드가 있다면 걔들을 걸러낼게요. 일단 이그노어 df는 반복 돌리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제외할 필드를 따로 복사해주고 df에서는 삭제. 그래서 마지막에 분리됐던 필드를 다시 결합해야겠죠. 자, 변경된 부분 다시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것도 갱신 받으세요.
라벨링 걸 이용해 가는. 그쵸, 그쵸. 라벨링을 한 게 있으면. 왜냐면 라벨링한 것도 명목형이니까 걔는 VIF를 고려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y VIF 필터라고 진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종속변수 이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기준값 10을 세팅했어요. 그럼 얘가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하냐면은 변수값 이렇게 걸러낸 거는 전초전이고 여기서 무한루프 돌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뽑아내고요. 이 컬럼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해당 컬럼과 다른 필드 간의 VIF 값을 계산을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몇 번째 필드인지 인덱스 값을 주면 돼요. 그러면 VIF 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걸 딕셔너리에 넣어요. 요 루틴을 도니까 이제 각각의 변수별로 x1은 VIF 값 300, x2는 VIF 값 120, x3는 VIF 값 5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VIF가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저도 이 함수 구현하면서 검색해서 찾은 건데요. 이 max, min, sum 이런 함수가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만 작동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딕셔너리로 전달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딕셔너리에 키를 가지고 정렬을 하거나 최대값을 뽑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키는 dictionary.get이라고 주면은 값을 가지고 동작을 한대요. 그래서 VIF라는 요 딕셔너리를 전달해서 값을 가지고 비교해라 라고 하면은 리턴되는 거는 최대값을 갖는 키값이 리턴돼요. x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서 최대값을 갖는 해당 항목이 내가 지정한 10 이하면 반복 중단.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해당 필드를 지우고 다시 반복. 이렇게 해서 VIF 값 떨어지는 게 10 이하가 될 때까지 무한루프 계속 돌렸어요. 그러면 VIF가 남는 애들만 VIF가 이제 10 이하인 애들만 이 DF에 남게 되고요. 이 DF를 가지고 다시 분리했던 애들을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자, 요 예제 한번 실제로 돌려보면 자, 데이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전 처리했고 여기 지금 독립변수 보고도 이제 요 코드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요거 한 줄만 노출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최종 모델에 대한 독립변수 보고까지 다 해줄 거예요. 자, 여기 6개 모형에 대해서 비교를 시작했고 최적의 성능을 갖는 모델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으로 떴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약간 과대적 합기 있고요. 그리고 VIF 값 굉장히 많고요. VIF 값이 높은 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오버피팅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DF2에서 다중공선성이 10을 초과하는 애들을 걸러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 VIF 값이 10 넘어가는 애들만 빼놓고 이렇게 얘가 필드를 날려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돌려요. 얘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돌려요. 데이터 불균형도 해소시키고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변수가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과적합은 거의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진짜 어지간히 나쁘지 않는 이상은 VIF 값이 높은 거를 덜어내면 과적합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분석 결과가 굉장히 깔끔하죠. VIF가 10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그 많은 필드들 중에 얘네가 가장 영향력이 센 거죠. 자, 이것도 필요 없고. 독립변수 보고도 이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봐 2차항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VIF 값 높은 거 제거하고 2차항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지를 기대하고 3차, 4차, 5차까지 시도해볼 수도 있겠는데 3차 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과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주제예요. 자, 세 번째 예제는 이제 사과 퀄리티 갖고 했었던 예제고요. 데이터 가져오고 이때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상치를 어떻게 하고서 비교를 해보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고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 분포를 쭉 일단 확인했었고요. 여기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종속변수 라벨링을 했어요. 퀄리티. 그리고 일단은 전체 변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돌렸죠. 연습 문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일괄 실행하게끔 바꾸는 거라서 실행하면서 갑시다. 패키지 가져왔고 데이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래프 출력하는 거는 뭐 굳이 다시 볼 필요 없고요. 자, 마이 라벨링 쪽에서도 안에서 조금 수정된 게 있는데 뭐 코드상으로 크게 수정된 건 아니고요. 라벨링을 하고 나면은 어떤 변수가 뭘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 함수 안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만들었어요. 퀄리티라는 변수가 bad라는 값이 0으로 바뀌고 good이라는 값이 1로 바뀌었다. 요거 출력하는 거 하나 추가했어요. 이거 없으니까 나중에 좀 헷갈리더라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 변수 그대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KNM에 대해서 성능이 가장 좋고요. 이 변수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지 일단 과적합은 되게 많이 보이는데 다중공선성은 1도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이제
독립변수는 해결이 됐으니까 이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했고요.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분석을 시도했고요. 자, 스케일링을 했더니 과적합이 그래도 좀 많이 해소가 되긴 했어요.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정확도하고 정밀도도 보면은 이제 소폭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과제적합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됐어요. 여기서 결과가 조금 더 좋아질까를 기대해서 2차항을 만들고 변수가 되게 늘어요. 그리고 분석 모형을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결과만 보면은 1차항만으로 진행한 경우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3차, 4차, 5차도 시도해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여기서 결과를 채택을 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한계점으로 남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연구과제. 요거는 이제 버섯 데이터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데이터 불러왔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카테고리 타입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라벨링을 하고, 컬럼 이름 만들어서 라벨링하고 스피어만 상관 분석 진행을 했는데 상관계수가 없는 게 있어서 주역이 너무 많다. 상관계수가 없는 필드를 제외하고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정확도가 꽤 잘 떨어지고, 사실 얘는 그냥 여기서 그 결과 채택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과적합도 거의 발생 안 했고요. 디시전 트리가 가장 좋은 분석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여기 트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얘가 전부 명목형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VIF 값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DF2에서 종속 변수 제거하고 VIF 값이 높은 애들만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분류 되게 잘했고요. VIF 값이 높은 거를 제거해도 일단 분석 성능에 영향이 없고요. 과적합 여부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는 VIF 높은 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변수가 아무래도 좀 가지치기 날아가니까 의사결정 트리 자체는 좀 심플해지겠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변수도 줄어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링을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야. 성능에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성능에 변화가 없으니까 현재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고려를 하시라고 한 게 VIF가 높은 값들을 걸러내는 거.
여태까지 이제 수업에서는 뭐 시간적인 면도 있고 해서 좀 배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언급을 안 해버리면 앞으로 할 때도 진짜 다 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인 그 여건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간 거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빠르게 그 리뷰를 다시 한번 했으니까, 굳이 뭐 이거를 다시 그 실습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요 함수가 추가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요. 자, 오전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0분 정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시 10분에 식사가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이제 점심 먹고 와서 1시간 정도는 근데 뭔가 좀 해볼 수 있게끔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 다니고 오신 다음에 그 K-민스 기본 코드는 나갈 거예요. 비지도 학습 오늘은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기본 코드 유형 보고 내일 그 K-민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 보면 K-민스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것까지는 마무리 합시다. 오늘 딱 거기까지 준비하거든요. 자, 10분 동안 정리하시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